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충은 알고는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나 어떻게 투자 심리가 적용이 되고 왜 지지 저항대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저번 주에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공부를 했었어요. 거래량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차트편으로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기초가 탄탄하게 단련이 돼야 어떤 기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더 흡수가 빨라지고 또 나만의 응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럴 때일수록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미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다시 내가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차근차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주지표, 제가 저번 시간에 거래량에 대해서 물론 거래량 감소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거래량이 어떤 자리에서 증가했을 때 어떤 의미들이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캔들이라던가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조지표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 시간을 차근차근 가져볼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적인 측면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실전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고수들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동평균선이란 뭔가요? 여기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시니까 좀 진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진하게 해서 3일선, 5일선, 11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런 이동평균선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저는 이제 3일선을 따로 세팅을 했고 3일선이 있고 5일선이 있고 11선이 있고 21선이 있습니다. 보통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동평균선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윙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60일 이평선까지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런 이동평균선이 왜 의미가 있을까? 정의는 간단해요. 3일 이동평균선이면은 3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의미합니다. 3일이면은 언제죠? 이날. 종가 기준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은 평균 가격이 조금씩 바뀌겠죠? 그러면은 3일이나 5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비교적 쉽게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근데 뭐 다른 것들은 엄청나게 크게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3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낸 게 3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은 5일이죠? 그러면은 이날, 요날 이렇게 간단해요. 요 날에 총 5일 동안의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가격이 나오겠죠? 그 가격을 점으로 점점점점점 찍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시킨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종가 기준 이동평균선을 평균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가 있는가? 자, 이게 일단 3일 동안에 매도한 사람들의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22,73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3일 동안 이 종목을 매도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이 이동평균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은 뭘까요? 최근 5일 동안에 이 종목을 막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의 총합 평균 단가가 이의 가격대다. 10일은 마찬가지로, 20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는 짧은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긴 이동평균선일수록 아래로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배열이 왜 좋냐고 하면은 당연히 평균 단가가 사람들이 대부분 매수한 평균 단가보다 지금 대부분 수익이 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위에 매물대가 뭐 없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재차 5일선이나 11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최근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전 심리 또는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최근에 나는 이거 사고 싶었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샀던 단가까지 왔네. 그럼 난 지금 사도 최근 5일 동안 또는 10일 동안 산 사람과 같은 가격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을 때는, 즉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 근처로 떨어질수록 대기 매수자들이 기존에 산 사람들과 비슷한 단가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심리를 자극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위에, 이렇게 주가보다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매도했던 사람들의 단가보다 현재 주가가 아래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최근에 10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 또는 5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다 물려 있다는 겁니다. 다 물려 있다는 거는 다시 이 평균 가격대로 올라오면은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이 되죠? 본전 심리. 내가 5일 동안, 10일 동안 물려 있었는데 드디어 내 단가까지 올라왔네. 그러면은 요렇게 11선 만약에 단가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제 본전 심리에 의해서 이전까지 요렇게 막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래 물려있다가 본전을 주면은 어때요? 막 탈출하고 싶죠? 탈출하고 싶어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아져요. 특별히 거래량이 크게 터지거나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를 즉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려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주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는 대기 매수자들이 나도 같이 상승 추세에 편승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본전 심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저항대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항상 그런 거냐? 당연히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기술적 지표일 뿐입니다. 이럴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이격이 확실하게 확 벌어지면서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질수록 또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수록 이동평균선의 눌림목에 대한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또는 캔들 거래량에 대한 우리가 배우는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지지 저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 또는 저항,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게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왜 지지선의 심리가 생기는 거고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왜 저항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처음에 간단하게 짚고 이해가 대부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동평균선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동평균선을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합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죠. 왜냐면은 대부분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처음 생각하는 거는, 그래 나는 만약에 이동평균선을 참고를 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캔들상에, 분봉상에, 또 일봉상에, 주봉상에 다양한 지지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매수에 대한 근거를 잡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추가로 또 이동평균선까지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 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5일 이동평균선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이래. 그러면은 5일 이동평균선 여기에 닿을 때 사야지 해가지고, 자 지금 현재 가격이 950원이니까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21,500원이다. 야, 그러면 여기까지 빠지려면은 지금 가격대부터 거의 6%를 빼야 되네. 그럼 난 6%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를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닿을 때 사야지. 그게 아니라 주가는 이게 이동 평균이잖아, 평균. 그러면은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 되면 평균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 종목이 이 가격대에 만약에 끝났다 라고 한다면 평균 가격이 현재는 기준이 하루 이틀 이렇게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되면은 내일 캔들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러면은 요때 캔들이 하나 사라지고 요날부터 이렇게 총 5개의 캔들이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평균 가격이 확 올라가서 그 말은 즉 내일이 되자마자 이동평균선은 5일선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3일선도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10일선도 당연히 약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우상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동평균선들은 위로 올라가고 현재의 주가와
점점 가까워지려고 하는 수렴의 구간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일이 될수록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그거를 쉽게 계산할 수도 있고, 예전 영상 중에 다음날 이동평균선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고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누른 다음에 추가 누르고 하면 하루가 더 임의로 생깁니다. 내일 캔들이 하나 더 생기고, 물론 여기에서 뭐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내 마음대로 뭐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추가만 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그냥 지금 현재 가격과 비슷한 똑같은 모양의 캔들이 그냥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시가가 이대로 끝나서 이대로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루 뒤에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이동평균선 자리가 5일선이 어디에 있었죠?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일 이대로만 종가가 끝났는데 그냥 단지 하루가 지났다는 이유로 5일선이 어디로 올라왔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나는 5일선 매매를 하려고 여기까지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다음날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와 버리네. 그죠? 그러면은 떨어지는 가격대가 지금 여기까지, 그럼 나는 2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동평균선 매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머리를 한번 굴려봅시다. 그러면은 나는 5일선에 딱 닿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시간이 지나고 나면 5일선에 닿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날 이미 다음날 5일선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그 가격대에서 한번 미리 매수 가격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5일선이 마치 닿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에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5일선에 닿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잘 나왔던 게, 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 비슷한 흐름이죠.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은 현재 여기에 있어요. 근데 현재 주가는 여기까지는 빠졌었죠. 여기까지는 빠졌었는데 5일선까지는 가지 않고 올랐습니다. 이대로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되니까 자, 5일선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이날의 5일선 자리가 어제 저 밑꼬리네. 그죠? 어제 요 밑꼬리가 오늘의 다음날의 5일선 자리가 되는 거네요. 자,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에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많이 고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한 수 앞을 빨리 보려고 하는 분들이 미리 매수를 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종목이 강할수록 그 신뢰도 또는 그 저점의 높이가 점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5일선 반등이 쭉 나와요.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를 보고 나니까 자, 어때요? 이날 보니까 어때요? 5일선에 딱 닿은 것처럼 하고 올라간 게 보이죠? 이날도 5일선에 딱 닿고, 여러분들이 이미 대부분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분석을 하니까 5일선에 거의 이렇게 닿으니까 올라가네. 5일선에 보통 닿을 때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보통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5일선에 이렇게 닿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5일선에 현재는 닿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특정 가격대에서 하루, 이틀 뒤에 5일선에 닿은 것처럼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때 타점은 미리 계산해 본다면 어디가 될까를 우리는 포인트를 잡고 고민을 해야 된다. 5일선 매매를 하고 싶을 때 가정이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충분히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재료도 괜찮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삼박자가 다 맞았을 때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5일선 타점을 노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수 앞을 보고 우리는 좀 더 앞으로 어떻게 이동평균선 움직일까? 주가가 여기에서 5%, 10%가 움직이게 되면은 다음날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길 텐데, 그 변화가 된 이후에는 마치 우리가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면은 5일선에 딱 닿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미리 안다면은 그거를 미리 계산하고 타점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5일선에 닿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때 실시간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 가격은 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 고려를 많이 하시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종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연습을 계속 끊임없이 검증을 계속 해본 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내 걸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기초부터
그 중에서 5일선, 가장 어려운 5일선을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참고를 하는 분들이 많다. 11선, 2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5일선에 비해서 11선과 21선의 움직임은 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에 그런 계산을 하는 것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디테일한 좀 더 심화도 조금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 또 이동평균선 편도 고려를 해서 좀 더 쉽게 괜찮은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